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좀 잔잔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네네, 마음 편한 네. 것 같은데 매니저님은 오늘장 좀 편한 마음으로 보내셨나요? 일단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네. 보면 좀 약간 답답할 수도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갖기 쉬운 장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오늘도 이제 코스닥 기준에서 뭐 1,000개가 넘는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수 대비해서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많이 오른 주식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오르긴 했는데 퍼포먼스가 많이 안 나왔다. 오른 주식 수는 많지만 퍼센트는 많이 안 올랐다. 이럴 때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오늘 이제 좀 약간 뜬금포성으로 많이 오르는 종목군들이 몇 개 보이다 보니까 내 종목은 강보합인데 시장 대비해서 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뭐 한 1, 2% 정도면 상당히 무난했고 나쁘지 않은 정도 흐름이고 아주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은 이상 그 정도 보여주는 게 뭐 좀 당연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길게 봤을 때는 뭐 하방 경직성은 잡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염려는 없다. 뭐 글로벌 리스크에서 굉장히 좀 약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좀 퍼포먼스 있게 올라가는 시장까지 연결되기까지는 조금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는 것 같고 뭐 너무 흔한 말로 일일비하지 말라는 말은 좀 너무 구차하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시장에 너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 지금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종목군들은 너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를 임해야 될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빅 이슈 중에서 장 초반에 나왔던 뉴스 살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현대 기아차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에서 IRA 시행을 3년 유예한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다만 가능성이 열린 거고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오늘 네. 현대기아차 주가가 반응하는데 앞으로 좀 자동차주의 악재였던 이 IRA 이슈가 해소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네. 해소가 된다. 일단 그동안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현재 여당이 승리한 거는 거의 뭐 확률적으로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루즈벨트랑 조지 부시 대통령 때 2번밖에 없었죠. 근데 이번에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사실 이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현재 뭐 상원이랑 하원이 거의 팽팽하게 5대5 정도, 50대 50 정도를 의원수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인프라 법안 통과될 때 공화당 의원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실질적으로는 도와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소신을 갖고 좀 어떤 투표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번에 중간선거 앞두고 그때 소신 어떤 발언 아니면 소신 정책을 폈던 의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굉장히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바뀌고 있는데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그 IRA 인프라 법안으로 수혜를 본 종목군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좀 약간 그 풍력들이 별로 좀 안 좋죠. 네.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자동차 주주분들이라고는 오늘 왜 이거밖에 안 올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흐름인데 참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현대자동차 그동안에 빠진 게 과연 미국의 인프라 법안 때문에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이 과연 20만 5천 원 고점 기준으로 해서 뭐 16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얼마만큼 이게 포함이 돼 있느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듯이 현대차 실적은 이거 갖고 사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뭐 자동차가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나온 그랜저 같은 경우도 뭐 공식 출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 8만 대 물론 뭐 예약이긴 합니다만 사전 예약이긴 한데 사전 예약이 8만 대가 됐다라고 해서 그걸 다 뭐 인수까지 하진 않죠.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일단 실적은 저는 현대차 실적은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캐피탈적인 문제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현대차만 봤을 때는 인프라 법안이 3년 유예가 된다라고 했을 때 네.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이것 갖고 해서 센티멘탈적으로는 올라가도 3년 유예하면 사실 미국이 지금 현대가 지금 미국에다 짓고 있는 공장 만들고도 남은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그 전까지 뭐 제가 한 10번 강조드린 것 같아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현대차가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타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들 이제 조금 약간 오늘 최근에 수급 돌아오고 기관도 거의 매도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현대차 하나만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IRA 관련한 이슈 하나만으로 자동차주들이 반등의 네. 힘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지금 현대차를 좋게 보는 시선과 나쁘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 사실 뭐 나쁘게 보는 시선만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사실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할부 금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앞으로 이제 좀 뭐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 병목 현상이 좀 약간 풀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제 몸으로 느끼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 뭐 금리라는 것은 오르고 떨어지고 뭐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르다가 이제 그만 오르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목표 금리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뭐 그 얘기는 이제 안 나올 것 같고 요 부분에서 이제 내일이죠. 11월 8일이 될 텐데 거의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 쪽이 너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한 가지 숙제를 덜은 것이지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아직은 그렇게 곱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실적적인 측면은 왜 우려를 하는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에 나왔던 IRA 이슈 관련해서 현대차와 자동차 섹터까지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이제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는 테마주 안 짚어볼 수가 없죠. 두 번째 이슈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테마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조용히 설득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데모를 비롯해서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줬는데 지금 결국에는 휴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어떤 상황일까요? 그 참 곤란한 네. 문제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푸틴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뭐 예.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어떤 주식이 올라갈 것만 그쵸. 찾으면 되는데 두 가지 문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휴전이 돼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됐을 때 과연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러시아가 뭐 장악한 곳을 내주고 휴전이 들어가느냐 네. 아니면 장악한 상태로 그냥 휴전이 들어가느냐. 장악한 상태로 들어가면 사실 이거는 솔직히 약간 쉬운 말을 먹을 게 없는 거고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상 대복주 때도 보면 사실 대복주로 인해서 뭐 100원 한 장 번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뭐 10배, 20배까지 네, 올라간 그렇죠. 기업들도 있고 철도주들 뭐 10배는 기본이었고. 근데 이건 좀 약간 뭐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떤 국민성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중국에 이제 어떤 온라인 쪽에 진출했을 때 주주분들이 그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쌍방울 네일 하나씩만 입어도 이게 매출이 얼마냐. 예. 아니 뭐 네일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쌍방울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근처에도 뭐 재건과 관련된 부분, 물론 뭐 우리나라 기존에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돈을 버냐 안 버느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고 이제 이게 휴전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이제 붐일 텐데. 중요한 건 지금 뜨고 있는 기업들, 뭐 현대 에버다임, 뭐 다스코나 뭐 한미 글로벌도 지금 뭐 두 가지 테마를 엮여 있긴 합니다만 이것 말고도 대북주 때 보면 이게 북한이 이제 뭐 거의 뭐 그 당시엔 통일이 된 것 같이 얘기를 했었죠. 예. 뭐 그래서 뭐 인터넷을 써서 컴퓨터를 하니까 뭐 이제 인터넷 선이 깔리니까 대한광통신 막 올라가고 막 소설들을 너무 많이 막 썼는데 지금 거 아니더라도 만약에 휴전이 가시화가 되면 진짜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테마들이 더 나오고 아직 대장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간 주식들 굳이 따라잡기보다는 휴전 됐을 때 정말 열심히 서치를 해서 종목군들 찾아내면 뭐 지금 한미글로벌 못지않은 종목군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옴시티랑 중복되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좀 분위기가 네. 쉽게 가라앉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접근해봐도 될지가 궁금한데 이슈를 타고 좀 테마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근데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후자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간다라고 하면 사실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하더라도 앙숙이 두 명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피곤한 법이거든요. 너무 피곤한데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얘네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그거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죠. 언론 플레이적으로.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서방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버티기 좀 힘든 상황이라 양쪽이 조금 뭐 누가 억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맨 위로 과거로 올라가면 러시아가 억울할 수도 있고 지금 전쟁 당시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예. 좀 양보를 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 됐을 때 뭐 저는 지금은 별로 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건드린다? 뭐 일단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이게 이제 현실화가 돼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뭐 정상이 만난다든가 뭐 그런 느낌. 그럴 때 저는 가장 강력하게 좀 테마가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만으로도 테마주가 튀어서 눈이 가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뉴스를 보면서 이런 테마주들은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테마주 짚어봤으니까 마지막은 저희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 업계 최고 용량의 8세대 낸드를 양산한다고 합니다. 수급도 들어오고 오늘 6만 원을 또 탈환하면서 마감했죠. 이미 삼성이 낸드 시장에서 1위를 잘 지키고 있는데 그렇죠. 이 낸드 양산 이슈가 주가에 힘을 더 보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예. 예고가 여름서부터 계속 예고가 됐던 거예요. 여름서부터 계속 예고가 됐던 건 이제 V낸드라고 이제 지금 타이틀이 나오고 있는데 V낸드라는 건 이제 삼성전자 독자 기술이죠. 우리가 보통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나온 게 이제 236단인가 그럴 거예요. 그 케이크 막 단임 높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위 아래 뚫은 거거든요. 그 이제 V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마이크론이 사실 낸드 쪽에서는 기술이 가장 앞서가는 걸로 나와 있죠. 근데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쫓아왔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도시바 키옥시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낸드 쪽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1위를 굳히기 위해서 이제 이걸 내놨는데 네. 새로운 건 아니고 이미 뭐 예고가 돼 있던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뭐 늦봄, 초여름서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호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기술을 개발했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수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수율 문제거든요. 이제 수율이 너무 안 나오면 파운드리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측면도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은 TSMC 대비해서 가장 많이 그 좀 단점으로 지목받는 게 수율이거든요. 물론 수율이 뭐 기술이라고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V낸드 236단? 네. 요것 갖고 뭐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어떤 호재라고 할 수도 있고 악재가 조금 사라진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이 조금 안정되어 있다는 점. 환율이 안정됐다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 쪽 수급에서 상당히 좀 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수급에서 가장 유리하죠. 요 부분을 어떤 투자자나 삼성전자의 매수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낸드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좀 안정되고 가느냐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하면서 삼성전자에 관심을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저희가 시장 빅 이슈들 짚어드려봤고요. 우리는 또 수익을 챙겨야겠죠. 매니저님의 공략주는 지금 좋은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고스탑 할 때 탑픽으로 꼽으셨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이후로 쭉 잘 가서 목표가를 가볍게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리뷰를 해드려야겠어요. 네, 오늘 또 리뷰하는 날 빠져갖고 네. 조금씩 좀 바라긴 하는데 뭐 다른 거 리뷰를 할 건 없고 네. 뭐 오늘 고점에서 파신 분들은 굉장히 잘 파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조정을 주면 사야지 하신 분들도 분명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마침 조정을 줬는데 너무 좀 뭐 하락 전환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조정의 느낌이 좀 저는 강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수급이 좀 외국인 기관이 좀 약간 빠지긴 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조정 마무리 구간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우리가 보통 뭐 음봉이 오늘 나왔다라고 하면 음봉 나오고 양봉 나왔을 때 조정 마무리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익절을 하셨을 거라고 너무 이제 수준들이 높으시니까 우리 매일경제 시청자분들 네. 잘 파셨을 거고 사려고 마음 드시는 분들은 요 선 그어놓은 오늘 시초가 이하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두든지 그냥 관심만 두시고 아예 그냥 그 오늘 시초가 거의 고점이죠. 고점 돌파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뭐 고평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담은 뭐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9%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수익도 챙겨봐야겠죠. 박근호의 구초이스 어떤 종목을 구초이스 해볼까요? 종목 보여주시죠. 네, 금호석유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미 LG화학으로 큰 수익 내셨었는데 네. 다시 석유화학주로. 네네네. 네. 일단 좀 약간 역발상인데요. 일단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지금 금호석유화학이 현재 가격 15만 원이 안 되는데 네. 작년에 60만 원까지 우리가 보통 오. 불렀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증권사에서 60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퍼가 거의 2, 3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도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은 작년에 고점 찍고 왜 더 못 올랐나를 우리가 보면 네. 지금 나온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기 힘들다라는 어떤 우리가 뭐 피크아웃이라는 그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은 아직 뭐 값어치까지 안 왔는데 뭐 지금 실적이 최고점이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계속 빠졌거든요. 정말 지루하게 빠졌는데 그럼 지금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거냐면 지금 금호석유화학이 실적이 안 좋고 계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뭐 주 끝나면 반대를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 지금의 실적이 최저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최저라고 한다라고 하면 물론 뭐 부분별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이익적인 퍼포먼스를 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본업인 합성 수지나 합성 고무 쪽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실적 턴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전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최고점이었을 때 실적이 너무 좋아지는데 그 실적을 못 따라가는 이유는 실적이 더 좋아지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 가운데서 주가가 반등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나쁜 실적은 나오기 힘들다라는 어떤 시장의 그 의견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호석유, 현금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또 현금 부재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금도 거의 뭐 2조 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4조 원 초반이다. 그러면 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메리트 있다. 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가격 메리트를 저희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매주님? 일단 목표가는 17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금호 석유로 알려드렸고 목표가 17만 원에 손절가 13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섹터별 전략과 공략주까지 알려드렸고요. 이제 한 번 더 모셔서 고엔스탑으로 더욱더 자세한 전략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